지금 어쨌든 대통령 메시지도 그렇고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장관 메시지도 국민들이 듣는 것 중에 뇌리에 남고 가장 어떻게 보면 사이다처럼 여기는 게 한참 민주당 의원이 비판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냐. 문재인 정부 때도 더했다. 윤석열 식구라고 하는 그 라인에 대한 수사나 감찰이나 이러한 거 일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입니다. 지금 검찰 일부에서는요, 한동훈 후보를 정치검사로 규정을 하고 조국 수사 그냥 한번 눈 감았으면 계속 코끼리였을 텐데요. 언제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전 검사의 핸드폰 비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고요. 저뿐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예병 물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더했다. 이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전투에선 이기는 거지만 큰 전쟁의 면으로 봤을 때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거는 문재인 정부가 싫어서 정치의 경험이 많지 않은 대통령을 내세우면서까지 민주당 정권에서 검찰총장 했던 분을 모셔오면서까지 대통령을 했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 한 거랑 똑같이 한다. 이 이미지를 주는 게 대단히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런 재미 삼아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이렇거든요. 한동훈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 정부 사람들이 뭐 답변을 할 때 그것이 문재인 정부 때도 이랬다. 민주당 때도 이렇게 수사했다. 이렇게 말하면 한 30% 보수층이 동의할 거고 지지할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부에서는 그걸 고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중도층까지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적 이슈나 모든 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50% 지지율이 당장 넘어가죠. 지금 지난 정부는 안 그랬냐? 지난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했다 이거야. 정권 교체를 했으면 당신들은 지난 정부처럼 하지 말라고 정권 교체 해놨는데 뭐 지난 정부는 안 그러냐?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똑같이 하게 된 거냐? 그럼 정권 교체 왜 했냐?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중도층뿐만 아니라 보수 지지층들도 아이고 점점 등을 돌리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명박,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한 잘못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 잘못을 윤석열 정부가 하면 가장 나쁜 정권은 어느 정권이냐? 가장 마지막에 한 사람이 가장 나쁜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 고치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고 고치려고 노력한다고 분명한 그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도 정권 교체한 것 아니냐? 아니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 문자를 보면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사실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답변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문재인 정부도 그랬다 그러고 센 메시지가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가 괴물로 만들어 놓은 국가를 정상국가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수호자 대한민국으로 문재인 정권 5년 비과학적 정치 방역과 탈원전, 정치가 과학을 압살해버린 반지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작 국가 미래에 가장 중요하고 산업경제에 뿌린 과학기술은 무시됐고 소외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있었던 답변 중에 제가 놀라웠던 부분은 대통령은 처음이라 라는 발언인데요. 이 발언의 의미는 차지하고 이 표현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정말 못해먹겠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을까? 서로 조세 일단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가 다 내려왔던 거거든요. 예외 없이. 그거는 내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지요. 유일하게 올린 정부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의 핵심을 구성하는 인사들이 서로 그런 태도를 갖자고 격려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잘못한 게 있는데 고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붙어서 문재인 때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공격하는 거는 부당한 공격이다. 내부 총질이다. 이 문자가 벌써
그 분위기 자체가 대단히 오만하고 단기간에 고쳐질 것 같지가 않아요. 대통령서부터 그러시니까 어느 그 장관이고 여당이고 다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 그거 다 아는. 그러니까 너무 한이 보여요. 그냥 그 문재인 정권에서 핍박받았던 거에 대한 그 막 그렇던 그 심정이 장관이 됐는데 너무 보여요. 그래서 그게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게 지지율 문제에 부딪히거나 어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수사로 돌파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니까. 근데 지금 내각에서 가장 돋보이는 장관도 특수부 출신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위법이 있었다 저런 위법이 있었다 말을 하고 지금 실제로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얼마 전에 이상민 장관이 얘기한 게 뭐 원칙을 지켜서 그렇지 좀 있으면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거다라는 발언이 나왔었는데 혹시라도 수사를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문제점이 만천하에 펼쳐지면 윤석열 정부가 역시 잘하는구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대단한 착각이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검사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모든 거를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데 사실은 이게 그 뭐 정치보복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정권에서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언론에서 반응할 겁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는 사건 물어보면은 박범계 장관님은 구체적인 사건 지휘도 했지만 나는 관여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앞으로 이 수사가 뭐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건 뭐 인지 수사를 하건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가 많이 올라올 텐데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잠깐 저기 윤석열 캠프에 계셨었잖아요. 있었죠. 네. 지금 완전 단절됐죠. 그렇죠. 완전 단절이라면 좀 그런데. 아니 뭐 완전 단절이라니까 원래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이 더 싫은 법이에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의원님의 미래가 나는 살짝 걱정돼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네, 맞아요. 장외설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그 대정부 질문 이후 사실 박범계 의원이 나중에 그 대정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라디오 방송에서 상대방 탓하는 것도 사실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뭐 기자 브리핑도 뭐 한동훈 장관이 거침없이 했다면 언론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만약에 사회를 봤던 그때 강인선 대변인이었다면 저거 같으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당부드리는 것은 실명으로 기사는 쓰셔도 되는데 지금부터는 온 마이크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괜찮다고 하시는데 온 마이크로 하면 안 돼요? 그냥 하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세요. 네. 원하시는 대로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후보에서 이런 일을 말씀드리지는 않죠. 네. 그러면 이걸로 오늘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있으시면 해도 됩니다. 더 하시겠어요? 저기 예. 한 분 하나 더 받을까요? 뒤에 요. 여기서 끊겠다고 했는데 이 사회를 보는 대변인의 의향을 전혀 묻지도 않고 질문 더 받겠습니다.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사회 보는 대변인 입장에서 기분 되게 머쓱하거든요. 아니 이게 자만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자 입장이 아니라 양쪽 다 부적절했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박범계 장관은 모든 걸 다 떠나서 완패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날 라디오 나가서 남 탓하면은 서로 자기의 논리와 법리를 고집하니까 토론이 안 됩니다. 참 막무가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명백한 법에 나오는 것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자기 프레임을 딱 짜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하니까 전임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를 하거나 우리 의원님하고 비교를 하는 이런 화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 옛날부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쪽에 아주 특기예요. 근데 아주 그것을 일찍 배웠더만요. 라디오 나가서 남 탓하면은 찌를 보이죠. 그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었다고 보고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도 알 겁니다. 자기가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박범계 의원이 못했다고 이제
조롱을 당하고 하는 걸 아는데 어쨌든 박범계 개인한테 자기가 질문을 들은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날 질문을 계속 받아가면서 하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무능하다고 보이는 건 아닌데 말씀하셨듯이 자만과 오만의 경계를 넘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거는 좀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